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별로 좋지 않은 심화 문제집을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게 글을 써놔요. 문제 만든 사람이 자기만 알아듣게 문제를 써놔요. 문제의 뜻을 해석하는데 많은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6학년 1학기 비와 비율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집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4cm인 정사각형에서 가로는 7분의 2만큼 줄이고 세로는 7분의 4로 줄여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정사각형이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둘 다 14cm입니다. 가로도 줄어들고 세로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바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구해야 합니다. 먼저 바뀐 가로의 길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7분의 2만큼 줄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14 빼기 14 곱하기 7분의 2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4 빼기 약분해서 1, 2는 4.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10cm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번에는 세로 구해보겠습니다. 세로는 7분의 4로 줄여서, 잘 보세요. 7분의 2만큼 줄이고, 이 표현과 7분의 4로 줄여서, 이 표현은 좀 다릅니다. 세로의 길이 구해보면 14 곱하기 7분의 4란 뜻이에요. 약분해서 1, 2, 4, 8cm란 뜻이에요. 자, 가로는 14의 7분의 2가 줄이고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로는 7분의 4가 없어진 게 아니라 7분의 7이 7분의 4로 변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4에서 그냥 7분의 4를 곱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방식도 실제 생활에서 쓰이고요. 이 방식도 실제 생활에서 쓰입니다. 그런데 얘랑 얘랑은 방식이 좀 달라요. 이 방식이 다른 두 가지 표현을 한 문제에서 꼭 두 개를 같이 써야만 했을까? 예를 들어서 가로는 7분의 2만큼 줄이고 세로는 7분의 3만큼 줄여서, 즉 14 빼기 14 곱하기 7분의 3, 그러면 위와 같은 방식, 같은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또는 가로는 7분의 5로 줄이고 세로는 7분의 4로 줄여서, 이렇게 하면 14 곱하기 그냥 7분의 5 하면 끝이거든요. 둘 다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얘랑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꼭 만들어야만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해바라기, 김래원 씨가 한 그 대사가 떠오릅니다. 꼭 그래야만 했냐? 저도 하고 싶어요. 꼭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야만 했냐? 실제 심화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의 표현이 매끄럽지 않아서 학생들이 괜히 쓸데없이 틀리게 만들어요. 사실 별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그냥 14 곱하기 14가 10 곱하기 8로 바뀌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별로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골탕을 먹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심화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문제에 나오는 수가 너무 크고 복잡한 수, 또는 많은 계산을 해야만 겨우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꽤 있어요. 물론 계산 능력도 중요하지만 계산을 많이 하게 해서 틀리게 만드는 그런 심화 문제는 이게 심화 문제일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세 번째, 문제에 너무 많은 조건과 규제가 있어요.
이거는 지켜라. 이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많은 조건을 다 지켜야만 겨우겨우 답이 나오는 그렇게 어렵게 만든 문제도 꽤 있어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풀이가 잘못된 심화 문제가 꽤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3학년 심화 문제집이면 3학년 내용으로 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5학년 심화 문제집이면 5학년 교과서 내용으로 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의 곱셈 단원이면 소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풀이를 보면 소수의 곱셈만으로 풀 수 없어요. 무슨 중학교 풀이 방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도록 풀이가 돼 있어요. 이건 도대체 초등학교 5학년 소수의 곱셈 심화 문제인지 중학교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심화 문제면 그냥 어려우면 다 심화 문제예요? 그럼 책 앞에 있는 5학년이라는 숫자를 다 빼버리세요. 어떤 게 진짜 좋은 심화 문제일까요? 그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몰랐던 고급 개념을 깨우쳤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문제 해결력을 배워서 이와 비슷한 문제를 다음에 풀 때 정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감동과 배움과 기쁨이 있는 그런 문제가 좋은 심화 문제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풀이가 이상한 문제 한번 시범을 보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에서는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즉, 똑같은 문제가 초등학교 3학년 나올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1, 중2 똑같은 문제인데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풀이가,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절에 갔는데 큰 스님과 작은 스님들이 있었어요. 큰 스님과 작은 스님들이 만두를 먹는데 큰 스님들은 한 명당 3개씩 먹고요. 작은 스님들은 3명이 모여야 겨우 1개를 먹습니다. 자, 이때 총 40명이 40개의 만두를 먹었어요. 여기까지 알려주고 그렇다면 과연 큰 스님은 몇 명, 작은 스님은 몇 명입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가정하기, 우기기, 학과복산, 사고력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3학년 심화 문제집, 6학년 심화 문제집,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문제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 버전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40명이 모두 큰 스님이라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40명이 모두 3개씩 먹으니까 총 만두는 120개를 먹어야 되는데 실제 먹은 건 40개밖에 못 먹었어요. 몇 개를 줄여야 될까요? 80개를 줄여야 되죠. 그런데 줄이는 방법은 처음에 40명이 모두 큰 스님, 그리고 작은 스님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큰 스님을 작은 스님으로 바꿔주면 만두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스님은 3명이 모여야 겨우 1개를 먹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스님 3명과 작은 스님 3명을 바꿔치기 해야 돼요. 큰 스님 3명이 만두를 9개를 먹어요. 근데 작은 스님 3명은 만두를 1개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큰 스님 3명 대신에 작은 스님 3명으로 바꿔치기 하면 9개가 1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만두를 8개 절약할 수 있어요. 즉 80 나누기 8 하면 10이 나오죠. 근데 이 10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를 10번 하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작은 스님은 10 곱하기 3, 즉 30명이 되고요. 나머지 10명은 큰 스님이 됩니다. 만약에 3학년 문제집에 풀이가 이와 같이 나왔다면 이 문제는 아주 정상이에요. 잘 만든 문제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방정식과 같은 풀이를 만들었다면 그 문제집은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6학년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이 필요합니다. 40명이 모두 큰 스님이다. 그럼 만두를 120개 먹겠죠? 근데 실제 먹은 건 40개. 그러면 몇 개를 줄여야 돼요? 80개를 줄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3학년 버전과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큰 스님 한 명은 3개를 먹지만 작은 스님 한 명은 겨우 3분의 1개를 먹는 셈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큰 스님 3명, 그 다음에 작은 스님 3명을 바꿔치기 했는데 지금은 그냥 큰 스님 1명, 작은 스님 1명을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왜? 분수의 나눗셈을 할 줄 아니까. 그래서 큰 스님 1명 3개, 작은 스님 1명 3분의 1개. 바꿔치기 하면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느냐? 2와 3분의 2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80 속에는 2와 3분의 2가 몇 번 나오느냐? 즉 이 계산만 하면 되겠어요. 80 곱하기 2와 3분의 2는 3분의 8, 즉 나누기 3분의 8은 곱하기 8분의 3. 그래서 약분하면 1, 약분하면 10, 10 곱하기 3, 30. 이게 결국 작은 스님이 30명이 나온다. 바로 답이 나오죠? 만약에 6학년 문제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풀이로 소개되었다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연수의 나눗셈 또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되어 있지 않고 네모가 나왔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좁으니까 이걸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중1 풀이로 해보겠습니다. 큰 스님을 네모명. 원래는 x인데 x를 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네모를 쓰는 거죠. 좀 야비해요. 작은 스님은 총 40명이니까 40에서 네모 빼고 남은 사람. 이렇게 놓고 큰 스님 네모명이 한 명당 3개를 먹었다. 작은 스님 40 빼기 네모명이 한 명당 어쩔 수 없이 3분의 1씩 먹었다. 그래서 큰 스님이 먹은 만두, 작은 스님이 먹은 만두의 합이 총 40개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억지로 풀어서 네모, 답을 구했다면 이거는 네모가 아니라 x를 사용한 중1,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초등학교 문제에 나와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중2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큰 스님을 네모명, 작은 스님을 세모명.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네모 더하기 세모는 총 40명. 두 번째,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세모 곱하기 3분의 1는 40개. 뭐 풀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이 풀이를 여차저차해서 네모값, 세모값을 구했다. 이거는 중2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발 초등학교 문제집에 이런 식이, 이런 풀이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초등학교 심화 문제집에 어려운 문제집은 대부분 풀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 제발 공부하시고 연구 좀 하시고 양심 좀 가지세요.